1, 2, 3 차로에 네. 요거는 팟캐스트 들으시는 거래요. 팟캐스트. 네, 쭉 직진합니다. 직진하는데 여기서 빨간 차가 빵. 아하, 이런. 다시 보시면요. 불박차 직진하고 저쪽에는 우회전한 차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회전한 차들이 있는데 저 앞에 택시 한 대 나오고요. 나 쭉 가고 있는데 빨간 차에서 쑥 튀어나왔습니다. 나 직진 신호였는데 우회전한 차가 저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 불박차는 100대 0 주장하고요. 네. 상대차는 아니 조심했어야죠. 내가 못 나올 때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70대 30 주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보험사인데요. 100대 빵입니까? 70대 30입니까? 아니면은 불박차에게도 조금은 잘못이 있습니까? 100대 빵입니까? 상대 측 주장대로 7대 3입니까? 그 중간입니까? 그 중간이라는 견해가 제일 많네요. 왜 그럴까요? 근거가 있어야 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은 그거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피하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20%입니다. 그리고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78%고요. 70대 30도 2표 있습니다. 70대 30은 좀 심하죠. 100대 빵 보고 싶은데 100대 빵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여기 들어갈 때요. 저기서 앞에서 뭐가 나오죠? 여기서. 여기 뭔가 나올 수 있구나. 여기서 차가 나올 수 있구나. 요건 안 보입니다. 요건 안 보이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택시가 나왔어요. 그럼 또 뭐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여기 지나갈 때 살짝 조심했더라면 예. 여기서요. 택시 나올 때 빨간 차는 지금 여기쯤 있겠네요. 여기. 요 뒤에 흰색 차 있고요. 그럼 저렇게 뭐가 나오면은 저기는 나올 틈이 있어. 여기 살짝 조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빵은 만만치 않고요. 불박차에게도 10 내지 20 정도 있어 보입니다. 항상 앞에서 뭔가 나오면은 거기서 또 나올 수 있다. 또 나오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비하십시오. 불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 신호등이 없어요. 황색 전멸등 3거리입니다. 거기서 좌회전할 건데 어떻게 하나 보시죠. 2개 차로네요. 우회전하는 차도 있고 나는 좌회전합니다. 여기서 황색 전멸등에서 좌회전 들어가는데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쾅! 이런. 여기서요. 제가 천천히 들어갔어요. 저도 전멸등이고 상대도 전멸등이고요. 양쪽 다 황색 전멸등이에요. 황색 전멸등에서 제가 천천히 여기까지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상대차가 그냥 치고 들어옵니다. 제가 선진입 아닌가요? 직진 우선인가요? 좌회전차의 선진입인가요? 이럴 때는요. 선진입이라는 것은 서로 보일 때입니다. 서로 보일 때, 저 차가 들어오고 있네. 그런데, 직진하는 차, 일반적으로 직진차 우선이에요. 직진대 좌회전은 직진차 우선입니다. 근데 직진차가 가려고 딱 보니까, 저기 좌회전차 들어오네? 그럼 브레이크 한번 싹 잡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브레이크가 그냥 왔으면은, 그럴 때는 선진입차 우선이고 직진차가 가해 차량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보이나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보세요. 좌회전 들어갈 때, 2개 차로예요? 2개 차로에서, 여기, 우회전하는 차들. 요 우회전하는 차들, 요 차 때문에 나도 상대차가 안 보이죠? 나도 상대차가 안 보이고 지금 나 들어갈 때 저 우회전, 금방 없어진 저 우회전 차들, 요 차 때문에 나도 여기서 오는 차가 안 보이고요. 여기서 오는 차도 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상황에서 내가 들어갑니다. 지금쯤 상대차 오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타나니까, 지금 이거는요, 우회전한 차 때문에 서로 못 본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CCTV, 두 차를 같이 볼 수 있는 CCTV 또는 상대차 영상도 같이 봐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우회전한 차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는 그때 내가 차가 오나 오는 날 살폈어야 돼요. 따라서 이것은 직진차 우선을 적용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직진차도 혹시에 대비하지 못한 점 일부 잘못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좌회전차 70, 직진차 30 정도로 보여집니다. 항상 신호등 없는 교차로 황색 전멸등 신호등 없는 거예요. 서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양보해야 될 차가 안전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보이는데 괜찮겠지? 안 됩니다.
안 보일 때는 서로가 안 보일 때는 직진차 우선이 적용됩니다. 조금 전에 보신 거하고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여기서 좌회전하고요. 좌회전해서 아드님하고 대화를 하시네요. 네, 쭉 갑니다. 아드님인지 따님인지 음성 변조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좌회전 또 하십니다. 천천히 좌회전 하시는데 그런데 어이쿠 뭐야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요. 네, 황색 전멸등이에요. 황색 전멸등이고 상대는 신호가 꺼져 있네요. 이런 경우에 이쪽은 신호가 꺼져 있고요. 나는 황색 전멸등이에요. 이럴 때 우선 신호가 있나요? 어떤 분들은 황색 전멸등이 켜져 있는 것이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러시는데요. 아니에요. 나는 황색 전멸등, 상대는 신호등 없고 똑같이 조심하는 겁니다. 서로 조심해야 돼요. 나는 신호도 없으니까 무턱대고 가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가끔 황색 전멸등이 더 조심해야 된다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나는 좌회전이고 상대는 직진이죠. 여기에서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쭉 가다가요. 다시 한번 네, 황색 전멸 여기서 좌회전 들어가는데요. 좌회전 들어갑니다. 좌회전 들어가는데 아까랑 차이점이 뭘까요? 아까랑 차이점은 아까는 금방 요 차가 금방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저 차가 멀리 갑니다. 자, 쭉 가죠. 쭉 가요. 주유소까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내가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간 하나, 둘, 셋, 넷. 이때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우회전한 차가 이미 저만큼 갔어요. 그럼 서로 시야가 확보됐겠죠. 이 사고에 대해서 직진차 우선이다. 그렇게 상대 측에서 얘기한대요. 불박차 보험사도 이거는 삼거리에서 직진차 우선일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직진차 우선이라고 장담 못합니다. 제가 상대차의 영상도 보셨대요. 보시니까 멀찍이서 좌회전에 들어온 차가 보이는데도 브레이크 단자 그냥 와서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멀찍이서. 어느 정도 멀찍입니까? 그랬더니 제 기억으로는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딱 요맘때래요. 요맘때. 그분 기억으로는 직진차가 여기 있을 때요. 여기 있을 때 여기에서 좌회전 들어오더래요. 이 정도면 거리가 상당히 멀죠. 얼마나 될까요? 가로수가 하나, 둘, 셋, 그리고 전봇대 4개. 그러면 이게요, 가로수가요, 짧은 건 6m고요, 보통 한 8m, 6에서 8m입니다. 그럼 한 30여 m예요. 30여 m에서 여기서 좌회전에 들어오는 차가 보이는데, 근데 이 차가 브레이크 그냥 한번 꾹 잡아주면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상대차 블랙박스 영상에 이 정도 한 30여 m 충분히 돼 보이죠. 근데 여기서 이미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도 그냥 가서 들이받았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보일 때는 현저한 소지. 왜냐면 아까 우회전한 차 이미 지나갔어요. 이만큼 지나갔어요. 그럼 시야가 확보됐습니다. 상대차 영상에서 보였다 그러면 지금은 직진차 우선이 아니라 현저한 선진입이 적용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상대차의 전방주시 태만, 또 상대차 속도 이런 것에 의해서 어쩌면 상대차 100%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대차 영상을 보아야 상대차 영상 또는 CCTV 그걸 보면은 누가 더 잘못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무조건 직진차 우선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 차이점을 아시겠죠? 제가 이분 말씀이 맞다면이라고 그랬어요. 요 정도 위치라고 그러셨어요. 오피스텔 지하주차를 내려갑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쭉 내려가서요. 여기서 또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요. 또 디귿자로 또 내려갑니다. 여기 오른쪽 지나서요. 또 한 칸 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뱅글뱅글 도네요. 나 멈췄는데 저 차가 와서 그냥 꽝. 이 뱅글뱅글 도는 게 돌다 마네요. 여기서요. 자, 여기서 뱅글뱅글 잘 안 도네. 여기 잠깐 도네. 여기 잠깐. 불박차 어디서 멈추나요? 여기 멈췄는데 상대차가 올라오면서 꽝. 상대차 왜 이렇게 크게 돌았지?
상대차 이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그 부분 보시죠. 상대차가 어디로 올라오는지. 그렇네요. 좀 크게 돌아오네요. 다시 여기서 지나가는데 상대차가 편하게 올라오네. 편하게. 그리고 나는 멈췄는데 쾅. 2번 사고. 상대 측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는 100대 빵 또는 90대 10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는 묵묵부답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자기가 멈췄는데 우리가 와서 들이받았다면서 50대 50 주장하고 있답니다. 이분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대 빵입니까? 50대 50입니까? 불박차한테 10 내지 20 있습니까? 투표 시작. 100대 0이라는 의견이 90%입니다. 그리고 불박차에게도 10 내지 20 있다는 의견이 10%입니다. 불박차가 빵할 시간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아니 상대차 올라오는 거 그냥 바로 멈추기만 했대요. 빵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대요. 저기서 뱅글뱅글 도는 게요. 뱅글뱅글이 좀 시원치 않아요? 요거. 저도 뱅글뱅글해도 미리 돌아주면은 내가 좀 차가 올라오니까 내가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할 텐데 지금 보세요. 뱅글뱅글 안 돌아요? 요때 뱅글뱅글해요. 그래서 내가 멈추는 거예요. 네, 뱅글뱅글 돌다 또 멈춰요. 이 작동이 불량이네요. 저기 뭐야? 나 때문에 울리는 거야? 뭐야? 요때 한번 울리고 말아요. 그리고 난 멈춰요. 쾅!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올라오는 차가 천천히 올라와야죠. 천천히 꺾어야죠. 불박차 멈췄는데 거의 원을 크게 그리면서 역방향으로 들어와서 그냥 들이받으면 불박차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차장에서는 시속 10km 정도로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안 보이는 곳 올 때는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저는 불박차에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저런 경우에 빵빵해질 수도 없는 거고요. 뱅글뱅글 저게 계속 도는 것도 잠깐 돈다가 멈춰. 저 뭐지? 뭐지? 하는데 갑자기 툭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의 10%는 불박차에게 일부 조금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90%는 불박차 잘못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마트 주차장이에요. 불박차는 한 칸 더 올라가야 돼요. 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갑니다. 가는데 스트레스 지나갔죠? 여기서 스트레스가 왜 후진했어요? 왜? 아니 지나갔던 스트레스가 다시 보면 자, 쭉 가는데 스트레스 지나가서 가는데 이때 이때 운전석에서는 안 보이겠죠? 여기서 이때 조수석에서는 보시고 그런데 저 차가 그냥 와서 여기 저 차가 왜 저렇게 멈춰 후진했나 그랬더니 뒤쪽에 주차 공간 다 찾기 위한 것도 아니래. 그 앞에 공간이 많았대요. 나는 한 칸 더 올라가려는데 상대차가 그냥 후진하다가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는 100대 0으로 생각하시고요. 상대 스타렉스는 60대 40을 주장한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대 빵입니까? 60대 40입니까? 그 중간으로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60대 40은 아니겠죠. 60대 40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안 계시고요.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의 78%는 100대 빵입니다. 78% 100대 빵.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 있다. 제가 20이라고 썼지만 실제로 한 10 내지 20인 셈이에요. 22%. 지금 같은 경우는요. 100대 빵이고 싶어요. 지나간 차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와요? 왜?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차가 지나가면은 좀 더 내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난 다음에 여기서 가지 말고요. 이 차가 안 보인 다음에 좀 몇 미터 더 지나간 다음에 그때까지 조금 기다렸으면 어땠을까요? 다소 급해 보입니다. 여기서 저 차 지나갔죠? 더 지나간 다음에 갔더라면 지나가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2초의 아쉬움. 지나갔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앞에 뭐가 지나서 그 차가 저 좀 지나간 다음에 이것도 일종의 안전거리죠. 앞뒤 차와의 안전거리가 아니라 설령 저 차가 후진하더라도 내가 저 차 저만큼 갔으면 저쪽 올 때 빵!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박차에게도 10 내지 20 있어 보입니다.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에서 나가던 중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자, 불박차 천천히 돌고 있습니다. 돌고
저 차 한 대 움직이네. 저 차 나가면 나가야 되나? 근데 왜 지나쳐? 그럼 내가 그냥 나갈까? 후진등 늘어네. 빵빵! 이런, 이번 사고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 앞에서 차가 나가요. 차가 나가는데, 저 차 나가면은 내가 양보해줘야 되겠네, 기다려줘야 되겠네. 근데 열리 나가야 돼요. 근데 이거 지나쳐요. 저것도 서 있다 나가는 차가 한 바퀴 돌차도 아닌데 왜 저러지? 이쪽으로, 저 길을 잘못 아나? 여기는 입구고요. 여기는 출구예요. 그래서 저 차가 그냥 지나가네. 양보해줄까? 저 차가 얘 비상등이랑 켜지면 내가 양보해주려고 그러는데, 정산소까지 가네. 나 이제 꺾어야 되겠네. 하는 순간에 후진 들어요. 요때는 처음에 못 봤어요. 나 이제 이쪽으로 꺾으려고, 저 차 그냥 지나가나 보다. 그럼 나 이쪽으로 꺾어야 되겠다 싶은데, 이때. 근데 후진도 처음에 못 보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빵빵! 이 사고 내고, 상대측 운전자는 내리질 않아요, 차에서. 동승자만 내려. 동승자가, 보험 처리 다 해주겠대요. 그런데 동승자한테 술 냄새가 많이 나요. 좀 있다가 운전자가 도망갔어요. 음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처에 횟집도 있고 식당이 많은데요. 운전자는 지금 아직까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대요. 상대차는 렌터카랍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운전자 누군지는 지금 빌린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파악하고 있대요. 주차장에서 사고 내서 도망가더라도 사람 다쳤을 때는 뺑소니입니다. 특가법 처벌받습니다. 면허 취소는 도로에서만 면허 취소 행정처분이 되고요. 도로 아닌 곳은 행정처분 안 되지만 진단서 제출되면 내가 다쳤으면 뺑소니 처벌받습니다. 오히려 음주보다 뺑소니가 처벌이 더 무거워요. 근데 음주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증거는 부족한 거죠. 이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과실비율. 상대차가 어차피 나갈 차인데 저 차 나가면은 저 차한테 좀 양보 좀 해주지 그랬어요. 자 보세요. 저 나가잖아요. 저 차가 한 번에 안 돌아지잖아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갔다가 뒤로 왔다가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좀 양보해주지. 좀 기다려주지. 그런 마음에서는 불박차한테도 10 내지 20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차가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비상등 켜야죠. 비상등. 그냥 곧바로 후진등 킬 게 아니라요. 뒤를 보고 우선 비상등 켜고 미안합니다 했는데 그냥 곧바로 후진등 켜고 그리고 빵빵까지 해주는데도 그냥 게다가 상대 운전자가 음주운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대차의 100% 잘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상대가 음주했기 때문에 그 주변 살피지 못하고 그냥 앞으로 갔다 바로 후진한 거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 100대 0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저기 어차피 한 번에 안 돌아져. 그 차가 다른 데로 갈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 차가 저 차가 왜 저리 지나가지? 좀 기다리면서 그 차의 동태를 좀 살피고요. 그래서 후진등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그 차가 후진등이 좀 늦게 끈다. 후진등이 안 들어오고 좀 머뭇거리고 있다 그러면 지나갈 때 혹시 모르니까 빵빵 해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불박차에게도 10 내지 20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런 경우에 주차장에서 나가는 길이 좁아서 잘 안 돌아질 때 그때는 뒷차가 좀 기다리세요. 저 차 어차피 주차 공간 찾는 거 아니고 나갈 차잖아요. 나갈 차인데 저 왜 저러지? 항상 뭔가 이상할 때 왜 저러지? 그럴 때는 뒤에서 좀 기다려서 앞차가 태도를 정확하게 정할 때까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퇴근길에 음식점에서 포장해서 집에 가서 드시려고요. 여기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오토바이를 세워놨습니다. 오토바이 세워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보시죠. 뒤에서 차 한 대 지나갔어요. 그리고 뒤에서 또 차가 와요.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오토바이 어디가 부딪혔나요? 한 대 지나가고요. 예. 어디랑 부딪힌 것 같아요? 쿵 소리 나서 나가보니까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어요. 2차 운전자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수리 다 끝냈어요. 90대 10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30여만 원 냈습니다. 33만 원인가 냈대요. 10% 내가 책임지고 스트렉스 보험사에서 90% 내주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지금 타고 있는데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안 부딪혔네 그러면서요. 이 CCTV 보니까 안 부딪혔어. 다시 한번 봐봐. 자, 처음 차 지나가고 두 번째 차
이때 넘어집니다. 부딪히지 않았어요. 아마 이 차가 내 차에 보니까 부딪히는 적이 없네. 이상해. CCTV 한번 확인해봐. 그런 것 같아요. 안 부딪히고 넘어졌습니다.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죠. 오토바이가 약간 좀 비스듬해서 조금씩 되다가 마침 이때 넘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차보다 이 차가 좀 더 크니까 저 카니발이 지나가면서 바람 때문에 넘어졌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아니 넘어지려고 지나간 데 넘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바람 때문이면? 바람아 어떻습니까? 자, 다시 한번 앞부분만 지나가는 이 바람 넘어질까? 보통 지나가는 바람이 넘어지죠. 중간 정도로 가야. 잘 모르겠어요. 다른 차보다는 이 차 속도도 좀 빠르다고 하십니다. 지나가는 풍력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오토바이가 약간 비스듬해서 중간중간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수리비 내놔. 우리가 90% 대준 거 내놓으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오토바이 혼자 넘어졌기 때문에 자동차는 잘못 없다. 수리비 다 돌려줘야 된다. 자동차에게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 합의해서 끝이지.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투표 시작. 부딪히진 않은 걸로 결론은 났습니다. 부딪히진 않았는데 오토바이 혼자 넘어진 건지 아니면 지나가는 바람에 넘어진 건지. 네, 여러분들 82%는 다 돌려줘야 된다. 82%는 즉 지난번 거 없었던 걸로 합의 취소한다는 거죠. 18%는 한 번 합의해서 끝이지.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부딪히긴 부딪혔는데 그런데 그게 8대2냐 9대1이냐 요거만 놓고서 서로 얘기가 오고 가다가 그래 얼마로 하자. 그랬으면 그것은 한번 합의하면 끝입니다. 근데 부딪힌 걸 전제로 한 거예요. 부딪힌 걸 전제로 했는데 부딪히지 않았다. 그럼 전제가 된 게 지금 달라진 거예요. 그럴 때는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분께서요. 괜히 센터에 넣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싼 데 가서 오실 걸. 그런 후회감도 드신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돌려주긴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즉 자동차에 잘못이 없다면 자동차 잘못이 없으면 다 돌려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돌려주면 어떡하죠? 소송 들어오겠죠. 소송 들어오면은 나중에 판사한테 그러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때 보험사 다 해준다 그래서 좀 몰라. 나중에 제가요 형편이 안 좋으니까 좀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럼 판사가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한 달에 지금 한 얼마 될까? 한 300여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300여만 원이면은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달에 30만 원씩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또 하나 주장해 보세요. 제가 오토바이가 다른 차 지날 때 괜찮았었는데요. 근데 그 차가 좀 빨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일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주장해 보세요. 일단은 부딪힌 걸 접촉을 전제로 해서 수리비를 대준 거니까 부딪히지 않았으면 일단은 그 합의는 취소됩니다. 취소는 되는데 풍력에 의해서 넘어졌을 가능성과 그리고 분할해서 갚을 수 있도록 판사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판사가 해줍니다. 보험사도 왜 처음부터 똑바로 좀 잘 확인하고 하지 왜 그걸 못했어요 하면서 보험사 측도 하여튼 처음에 합의할 때 제대로 했었어야지. 그래서 보험사에 과실을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분할해서 갚으라고 판사가 조정해 줄 것 같습니다.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보시죠. 어떤 사고인지. 불박차 1차로로 잘 가고 있는데요. 저기서 우회전에 나온 차들이 있네요. 쭉 가는데 이때 참 다시 저기서 흰색 차 완전히 2차로 똑바로 섰어요. 이때 깜빡이 킵니다. 그래서 저 깜빡이 킬 때 여기서 불법 유턴하려고 바퀴 보세요. 바퀴. 근데 자기는 1차로 들어가던 중이래요. 하여튼 1차로 들어가던 중이든 불법 유턴이든 여기까지는 중앙분리봉이 있었습니다. 불박차 잘못 있을까요? 다시 한번
처음에 깜빡이가 세 번째인데요. 들어오자마자 처음에는 깜빡이인지 아닌지 잘 안 보이네요. 이때 이거는 빼고 한 번, 두 번. 처음에 깜빡이 들었을 때 빵 했어야 되나요? 그때부터 속도 줄이면서 100대 빵입니까? 90대 10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 저럴 때 우회전 금방 들어와서 2차로 똑바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깜빡이 하나 들어와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럴 때 깜빡이 들어올 때부터 속도 줄이면 빵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2차로가 뻥 뚫려 있어요. 2차로 막힌 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의 4%는 90대 10 적당하답니다. 96%는 아니지, 100대 0이지. 저런 경우에도 미리 대비해야 되나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2차로가 뻥 뚫려 있는데 여기서 저 차 들어와요. 쭉 들어와서 2차로, 3차로에는 차들이 서 있지만 2차로 뻥 뚫려 있잖아요. 뻥 뚫려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런 거 100대 0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심에서 90대 10 나왔대요. 분심은 90대 10이지만 법원에서는 100대 0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1심에서 100대 0 안 나오면 항소심에 가서 꼭 100대 0 받으십시오. 저런 차에 대해서까지 깜빡이 켰다 전부 다 차렷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빵! 전부 다 브레이크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심하잖아요. 불법 유턴이 아니라 차로 변경 중이라 하더라도 100대 빵이어야 옳겠습니다. 썬팅 35%랍니다. 밤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거랑 엇비슷? 근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환하게 보일 것 같아요. 썬팅 안 하면요. 자, 가보겠습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자, 1차로 쭉 좌회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좌회전으로 가는데 여기서 아이쿠 오디오는 없는데요. 상대차 들어오는 순간에 빵 했답니다. 언제? 저 차가 언제 보입니까? 처음에는 안 보이죠? 처음에 오른쪽에 요건 안 보여요. 요건 안 보이고요. 3차로에서 대각선으로 이때 보입니다.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칸, 두 칸, 한 16m 될까요? 여기서 보자마자 바로 브레이크 잡으면서 빵까지 했답니다. 빵과 브레이크를 같이 했다는데 오디오는 없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 보험사는 60대 40이래요. 이쪽은 자기네가 60, 불박차 40. 불박차 보험사는 80대 20을 얘기합니다. 왜 불박차 보험사 80대 20 얘기하나요? 그랬더니 저는요 빵과 브레이크 둘 다 잡았고요. 우리 보험사에서는 저렇게 차로 변경 중 사고일 때는 그때는 70대 30인데 3차에서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10% 플러스해서 80대 20이 잡힐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60대 40과 80대 20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건 100대 빵이지.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안 보이잖아. 우리 보험사 말들 80대 20이야. 상대 보험사 말들은 60대 40이야.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네, 96%가 100대 빵입니다. 그리고 4%는 80대 20입니다. 96% 그리고 불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가 4%인데요.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상대차가 아까 제가 이때쯤 보였을 거야 했는데 그거보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보일까요? 이거요? 이거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때쯤 보이겠죠. 이때쯤. 그래서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이게 8m예요. 여기까지 한 12m 될까요? 내가 시속 50으로 가면은 1초에 14m를 가는데요. 상대차는 여기서 쭉 빠져주지 못하죠. 빠져주지 못하고 여기서 1.5초 만에 사고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대차 보이는 순간 바로 브레이크 잡더라도 피할 수 없죠. 못 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는 일부 판사는 그래도 보이네요. 미리 보이네요. 미리 보인다는 것은 요걸 말할까요? 이건 안 삐딱한 게 보인다. 이거 안 보여요. 불박차 운전자는 여기 뒤에 있어요. 블랙박스는 앞에 있고요. 저건 안 보이고요. 상대차가 이때 그래도 좀 이때 좀 미리 빵 좀 세게 해주지. 그러면서 불박차한테 10 내지 20 있다고 할 판사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100대 빵이냐 90대 10이냐 둘 중에 하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96%는 100대 빵 의견입니다. 상대 측에서 100대 빵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럼 경찰에 접수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상대는 100대 빵이나 90대 10이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어차피 자기 할증되는 건데 자기 자차 보험 가입돼 있으면. 실제로 상대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경찰에 접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점하고 범칙금 부과되잖아요. 만약에 상대차 수리비가 크다. 근데 내 자차 보험 안 돼 있다. 그럼 나도 내 차 고치는 거 그 10%도 몇백만 원 나온다. 그렇다고 그러면 벌점하고 범칙금 부과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이거 100대 0 안 나올지도 모르잖아.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그럴 수 있겠지만 앞차에 자차 보험 가입돼 있으면은 100대 0이든 90대 10이든 할증은 상대 차야 되잖아요. 본인한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는 경찰에 접수되지 않고 쿨하게 인정하는 것이 앞차 운전자에게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가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은 이 앞차 보험사요. 이 앞차 보험사가 60대 40 열받게 해갖고 경찰에 접수하면은 자기 계약자 벌점하고 범칙금 우리 이 차의 보험사가 이 차 운전자한테 벌점과 범칙금 선물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누구 편입니까? 이곳은 상시 유턴구역입니다. 불박차 유턴하다가 사고 나는데요.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 차들이 쭉 직진해 오고 있죠? 쭉 직진. 다 지나갔나요? 또 아직까지 직진한 차가 있네요. 계속 오네요. 계속 와요. 네, 직진한 차 계속 옵니다. 지금 유턴하는데요. 오토바이. 이야, 이런. 아니, 이제 신호가 바뀐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괜찮겠지? 자, 여기 지나가는데요. 여기에서 이 다음에, 여기, 요쪽에 뭐 움직임이 있어요. 이 다음이 요쪽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네요. 자, 직진 신호 끝나고요. 직진 신호 끝나고 여기 차들 움직이잖아요. 여기 차들 움직여요. 그리고서 오토바이가 한 대가 들어옵니다. 저 직자 신호였던 모양이네요. 오토바이 뒤에 오는 차들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요. 오토바이가 제일 앞에 좀 빠르게 나온 것 같아요. 오토바이는 순발력이 좋잖아요. 오토바이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왔습니다. 불박차는 상시 유턴구역이에요. 오토바이 넘어지면서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 쭉 미끄러져 갖고 불박차 전에 오토바이 운전자 멈췄고요. 그런데 오토바이는 불박차랑 부딪히면서 앞범퍼에 스크래치까지 났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비접촉이지만 신호위반 아니에요. 예. 신호위반 아니고 비접촉이지만 유턴한 불박차 100% 잘못입니까? 아니면 오토바이가 다른 차보다 빠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정지선을 좀 앞으로 나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오토바이가 팡 하고 달려왔을 수도 있고요. 그건 안 보여서 몰라요. 네, 여러분들의 92%는 92%는 오토바이가 일부 잘못이 있다네. 비접촉이지만 유턴한 불박차 100%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8%. 그렇습니까? 오토바이가 신호 바뀌고서 오토바이가 정선 위반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다가 순발력이 좋아서 빨리 나온지 그건 모른다 그랬어요. 오토바이가 빨리 온 게 잘못인가요? 오토바이가 다른 차들 여러분들 이렇게 신호 대기하다가 차 출발할 때요. 차는 정지선에 10m 하는데 약 3초 걸립니다. 자동차는. 오토바이는 한 2초 만에 퍽 가더라고요. 그리고 탄력이 촥 나갑니다. 그러다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신호 바뀐 직후에도 좌우를 좀 살펴보지. 그래서 오토바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교차로 지났잖아요. 교차로 지나 나오는데 여기서 이 차가 상시 유턴인지 아닌지 오토바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내 신호 맞춰서 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딱 돌아오자마자 오토바이 잘못이 있을까요? 물론 어떤 분은 좌회전은 천천히 하도록 해서 천천히 돌아와서 시야 확보된데 그때부터는 식도 내더라도 좌회전 들어올 땐 좀 천천히 왔어야지. 그래서 오토바이가 좀 급했다. 그런 점에서 오토바이에게 한 10%? 많으면 20% 얘기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정상 자기 신호를 받아왔다 그러면 오토바이 딱 오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겠어요? 브레이크 잡으면 넘어지죠. 저 오토바이에게 뭐가 잘못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92%는 오토바이가 빠르게 왔다. 그 뒤에 오는 차는 아직까지 저 뒤에 오지 않느냐. 근데 뒤에 오는 차들이 좀 늦을 수도 있죠. 이 차들이 스타트가 늦어서요. 오토바이가 너무나 빨리 왔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저는 비접촉이지만 그리고 오토바이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빨리 왔지만 오토바이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시유턴은 언제 해야 될까요? 내 시야가 확보된 다음에 하십시오. 언제 하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기서 앞차들이 다 빠진 다음에. 그게 언제예요? 좌회전시. 좌회전시 이렇게 가로막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회전은 차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그럼 차들이 안 오잖아요. 저는 질문자 100% 잘못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92%는 100대 0은 아니라고 하셨지만은 저는 질문하신 분께는 좀 아쉽지만은 100대 빵 의견이고요. 그러나 이번 사고는 불법 유턴이 아니죠. 상시 유턴이니까 신호위반도 아니고 중앙선진범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 크게 다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합보험 처리를 끝납니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진단서 제출하면 벌점과 범칙금은 부과됩니다. 한편 요 차가요. 요 차가 꺾다가 멈추는데요. 이 차도 내가 유턴이 되겠지. 직진한 차 없으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느낀 거예요. 예, 그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을 확인하고 휙 도는 거 이것도 위험합니다. 유턴하려면 앞차를 따라서 줄줄 유턴해야. 그래 앞차가 매를 맞더라 앞차가 먼저 맞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유턴하는 거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유턴은요 항상 안전할 때 좌회전 신호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이때 유턴해야 오는 차가 없잖아요. 이렇게 오는 차가 없잖아요. 상시 유턴은 아무 때나 유턴할 수 있다. 무턱대고 아무 때나가 아니고요. 안전할 때. 맞은편 차가 안 올 때. 그리고 맞은편 차가 안 온다는 것은 내 눈으로 확인됐을 때 그때 유턴하는 겁니다. 불박차 속도가 조금 있어 보이죠? 30도로에서 조금 있어 보입니다. 자, 쭉 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좀 빨라 보입니다. 자, 저 앞에 녹색 신호인데요. 트럭이 신호 위반에 들어왔네요. 트럭을 피하는데 아이 참나. 아니 여기서요. 여길 지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50이에요. 여기부터는 50입니다. 아까는 좀 빨랐어요. 아까 빨랐지만 이제 50이에요. 그런데 저 트럭이 어떻게 들어오나요? 쭉 가는데 트럭이 저기서 안전지대를 물고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서 유턴. 야, 불박차는 좀 빨랐습니다. 트럭은 신호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트럭이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미리 여기서 보여요. 여기서 보이고 트럭 2차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1차로 피하려고 하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이 트럭이 들어오는 거 봤으면 멈췄어야지. 왜 멈추지 않고 1차로 피해 가려고 그랬어? 그래서 불박차 가해 차량이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멀리서 여유는 있게 들어와요. 트럭이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이럴 때 멈춰야 되나요? 아니면 2차로 가니까 나 1차로 가려고 그러는데 다시 들어오는 바람에 누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은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신호 위반한 트럭이 더 잘못이다. 신호 위반한 트럭 100% 잘못이다. 트럭이 신호 위반에 들어오는 거 상당한 거리, 제법 먼 거리에서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멈추려 하지 않고 1차로 피해가려고 했던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트럭이 더 잘못이다가 54%입니다. 트럭 100% 잘못이라는 의견도 12% 있습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34% 있습니다. 적어도 신호 위반한 쪽이 더 잘못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를 들어왔으면 그냥 가도 되잖아요. 트럭이 쭉 가도 되는데 거기서 여기까지는 그래. 그런데 저기서 불법 유턴하려고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신호 위반해서 들어왔으면 그다음에 쭉 가야죠. 그거 다시 불법 유턴한다고요? 적어도 트럭이 더 잘못한 거 아닙니까? 물론 불박차도 속도를 줄이면서요. 빵 하면서 저 뭐야? 속도를 줄였어야죠. 근데 2차로 가겠지 생각하면서 아직까지 다 넘어가지 않았는데 지나가려는 건 그건 잘못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상대가 더 잘못했어야죠. 트럭이 한 70%? 적어도 트럭이 60%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은 과속, 한쪽은 신호위반. 신호위반이 적어도 과속도 불박차가 어느 정도 속도가 빨랐는지 몰라요. 지금부터 이제 50 됩니다. 아까 31 때 좀 빨랐어요. 그래도 최소한 신호위반한 쪽이 더 잘못했어야죠. 신호위반한 쪽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고요. 경찰에서
불박차를 가해차로 계속 본다 그러면 이의신청하십시오. 법원에 가면은 제가 볼 때는 트럭 잘못을 좀 더 크게 볼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반반에서 트럭이 50대 50에서 트럭이 더 잘못했어야 옳아 보입니다. 썬팅 35%랍니다. 35%도 밤엔 좀 어두운 편이에요. 네, 그리고 블랙박스도 조금 어둡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도 자, 썬팅 빼자. 자, 여러분들도 불박차 운전자분처럼 이렇게 방어 운전하십시오. 이분 진짜 베스트입니다. 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어두운 시간에 갑니다. 가는데요. 앞에 차 잘 보세요. 우측 깜빡이 켜네요. 우측 깜빡이 켜요. 아이, 저 차는 우측 깜빡이 켜고 왜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냥 무심코 갔으면 사고 났죠? 자, 여기서 앞차가 오른쪽 깜빡이 킵니다. 앞차 가다가요. 브레이크 잡으면서 오른쪽 깜빡이 켜네요. 오른쪽 깜빡이. 근데 오른쪽 깜빡이 킨 차가 미리 속도 줄이면서 빵빵했습니다. 만약에 불박차가 저 차는 우회전할 차야 그러면서 그냥 쭉 갔으면은 그럼 저 100% 사고 나죠. 근데 미리 대비하셨어요. 왜 미리 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요. 이분께서요. 가는데 버스가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버스가 출발했는데 버스 앞으로 우회전하려고 그러네? 아, 우회전하려면 버스 뒤로 가야지. 여기서 버스 뒤로 갔다가 버스 가면 뒤로 이렇게 우회전해야 되는데 좀 무리해 보이는데? 좁아. 버스가 이제 곧 출발할 거야. 버스 이제 가잖아. 여기 못 들어가지. 그래서 이 차는 버스가 오니까 이쪽으로 피합니다. 버스가 움직일 거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버스 앞으로 우회전하려고 그러는 거 좀 무리인데? 저거 좀 위험한데? 그래서 미리 속도를 줄이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주변을 살피고 운전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만약에 쑥 들어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사고. 그럼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차가요, 저기서 그냥 무리하게 깜빡이 들어가다가 버스가 급제동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 안에 승객, 그냥 서있던 승객이라 그러면 아직까지 자리에 앉기 전에 그냥 쓰러져서 큰 사고 날 뻔했죠. 이분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스가 곧 출발할 상황인데 저 승용차가 굳이 버스 앞으로서 우회전 시도하는 모습이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머리보다 몸이 먼저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님 방송 애청되다 보니까 수많은 사고를 봤고요. 이 상황에서 미리 제가 속도를 줄였기 때문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 베스트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갈 곳만 보지 말고요. 저 차가 우측 깜빡이 쓰고 우측 가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 옆 칸도 보시면서. 만일 사고 났으면 상대차 100%죠. 우측 깜빡이 그 이수도로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사고 나면 서로 불편합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함께 박수 보내드리십시다. 다 같이 박수! 불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뭐가 떨어집니다. 뭐가 떨어질까요? 옆에서 트럭이 가면서 뭐가 떨어지네? 뭐가 떨어졌어? 여기에 뭐가 튀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잘 가고 있는데 뭔가가 뚝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뒤에 팅통통통 튑니다. 트럭에서요. 눈이 떨어졌어요. 지나가는 트럭 윙바디 그 지붕에서 눈이 떨어졌습니다. 눈이 이만하게 퉁퉁퉁퉁 튀었어요. 불박차는 날벼락 당했죠. 그래서 불박차 유리가 깨졌습니다. 유리가 깨지고 본넷이 또 찌그러졌는데요. 이때 어떻게 될까요? 트럭부터 100% 받을 수 있을까요? 불박차는 잘못이 없죠. 날벼락 당했죠. 따라서 100% 손해배상 받아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트럭 운전자는 이건 천재지변 아닌가요? 내가 예상도 전혀 못했었는데요. 그 트럭 운전자는 이거 내가 물어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 경찰에서는 민사로 하라.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 겨울에 골목길을 가는데 처마에서 고드름이 뚝 떨어져서 내 머리를 때렸어요. 그래서 내가 다쳤어요. 누구 책임이죠? 집주인 책임이죠. 집주인이 집에 위험한 게 있어서 다다다다 치우고 그랬어야 됩니다. 거기를 걸어간 내가 잘못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 트럭이 100% 책임지는 게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잘 가고 있었어요. 트럭이 지붕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새가 한 마리 날아와서
뭐 날개를 다친 새가 거기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다 나중에 새가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져서 내 지붕으로 떨어졌어요. 내 유리창으로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트럭에 잘못이 있을까요? 새가 날아와서 앉아있다가 뚝 떨어진 거나 눈이 쌓였다 나중에 떨어진 거나 그렇게 보면 과연 트럭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사고는 진짜 어느 쪽의 의견이 맞는지 천재지변인지 아니면 집에서 떨어진 거 책임지듯이 트럭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가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 어차피 형사는 안 됩니다. 트럭에 화물이 떨어졌으면은 그래 사람이 다쳤으면 그때 12대 예외 항목에 해당해서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적재물이 아니에요. 화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안 다쳤어요. 어차피 민사예요. 민사로 앞에 유리 금가고 그다음에 그 썬팅하는 거 합쳐서 한 50만 원 되는데요. 그걸 갖고 민사 소송하기도 그렇고요. 자동차 자차보험. 내 차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에서 트럭의 보험사 상대로 싸워보라 그러면 어떨까요? 과연 이번 사고가 100대 빵일지 아니면은 자연재해라서 하나도 트럭에 책임이 없다 그럴지 아니면 서로 운이 없었으니까 반반씩 책임지라 그럴지 결과가 참 궁금해집니다. 유사한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여하튼 세상에는 참 별의별 사고들이 참 많은데요. 이럴 때 큰 차 옆에 가면 뭐가 떨어질지 모른다. 근데 큰 차 옆에 내가 간 게 아니라 그 차가 지나가면서 떨어졌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번 사고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예전에 어릴 때는 밤하늘에서 별이 쫙 떨어집니다. 별똥별. 별똥별 보면 기분이 참 좋아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원도 빌고 그랬어요. 지금은 별똥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하늘이 옛날처럼 맑지가 않아요. 불빛이 많아서. 특히 도시는요. 불빛이 여기저기 밟아갖고 별똥별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도 모릅니다. 별똥별 떨어지는 거는 진짜 착한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이곳은 현대기아차 본사가 있는 양재동 지하차도를 들어가면서 어제 1월 5일 날 퇴근 무렵에 진짜 이분은 착한 마음이셨습니다. 왜요? 뭔가가 보입니다. 저 하늘에 보세요. 여기서 뭔가 떨어질 텐데요. 마음씨가 착해야만 보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저기 뭐야. 야, 예쁘다. 별똥별입니다. 별똥별. 이 별똥별을 저 혼자 보기 있자니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들께 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별똥별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다 보이셨죠? 예, 착한 마음 가신 분들 다 보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보면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